움직이는 친한계 사전 작업을 시작한 걸까? 무엇을 위한 사전 작업일까? 요겁니다. 장동혁 전 사무총장,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 체제에서 사무총장 역임했죠. 최근에는 원내 대변인 뭐 이런 것까지 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자, 오늘 오래간만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2조 심판론이든 어떤 것이든 그 선거 구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수 교체 시기에 대해서 감독은 여러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예. 투수 교체하고 나서 실점을 하니까 왜 굳이 그때 투수를 교체했냐라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준호 전 의원? 야구에 비교하면서 아니 뭐 투수 교체해놓고 왜 점수 줬냐, 그거 좀 구원하러 갔는데 뭐 이런 비유를 하면서 동시에 아니 총선 때는 너도 나도 지금 한 전 위원장 보고 지원 유세 해달라. 그리고 지원 유세하면 2조 심판 얘기 계속 했는데 이제 와서 2조 심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뭡니까? 나와보세요 지금.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저런 얘기가 또 3040 모임인 천목회라는 곳에서도 나왔거든요. 거기서도 약간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듯한 약간 이런 그렇죠. 입장이 나왔죠. 총선 패배 5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중에 한동훈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오히려 현 정부와 관련된 약간 화살을 용산으로 돌리는 이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여론이에요, 여론. 지금 저희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1위를 하면서 2위 그룹하고 한동훈 대표요? 한동훈 대표님. 한동훈 전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 한동훈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1위하고 2위 그룹하고 차이가 되게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가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호랑이 등에 올라탈까 말까 한 상태가 아니고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내릴까 말까 이런 상황이라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호랑이는 달리고 있습니까? 달리고 있죠. 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달리고 있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여기 내리면 이제 오히려 더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전당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큰 직책을 맡아서 총선을 치렀지만 사실 4개월 활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시인으로서 가지는 어떤 비전의 한계. 한동훈 정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한마디로 줄일 수 있는 거, 그게 좀 부족한 거 하나.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이제 의원이 총선에서 활동했을 때 그걸 배제시켰단 말이에요. 중도를 어떻게 본인이 열어줄 것이냐. 이제 요거 하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 3가지가 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현재 전당 룰이 100대 0에서 7대 3이나 5대 5로 바뀌지 않더라도 아마 전당대회에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거다. 그래서 아마 당선을 바라보고 정말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제대로 이제 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최고위원들이 좀 강성 친윤들이 좀 빠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 시절에 혼자 당대표 되고 주변 최고위원들 다 친박이었거든요. 그때 당이 운영될 때 되게 갈등이 많았고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이 당선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최고위원들 구성이 친윤에서 좀 강성 친윤에서 좀 빠져야 된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한동훈의 어떤 이제 국민의힘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내신 분이 어제, 아니 그제군요. 그제, 그리고 오늘 뭐 잇따라 좀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평론하기 좀 부담스러운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지지율이 깡패라고 생각해요. 우선에서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많은 당권 주자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어떤 인격으로서 혹은 그 사람과 어떤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원인을 찾아가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선거 패인의 원인이 있는 패장이 전당대회 나가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게 궁금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래도 자기 보고 나가고 그리고
또 당대표 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다른 당의 사례 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까지 뭔가 설명이 나오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며칠 사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조혜진 의원이요.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해야 된다. 마지막 회생기다.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용태 당선인 얘기 들어보셨죠? 지지율이 높다 지금. 그걸 깡패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치적 메시지 염두에 행동이다. 최근에 목격담에 대한 평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승환 위원장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손정욱 변호사, 이쯤 되면 정말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예. 아마 이제 명분을 한 3가지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전당대회 흥행을 통해서 당을 살리됩니다. 예. 근데 전당대회 흥행은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하고 유승민 의원 정도가 나와서 경쟁을 이렇게 치열하게 해주면요. 예. 조금 이게 활기가 있을 거예요. 흥행이 된다고. 그 두 분 빼고 나면 이게 흥행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다 빠지고 다른 후보들만 나와서 흥행 그 자체가 외에는 이제 어렵다. 나경원, 안철수, 그다음에 김태호, 윤상현 이렇잖아요. 예. 이래가는 게 흥행이 안 돼요. 결국 유승민, 한동훈 이렇게 놓아야만 이게 대흥행이 되면서 당이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예. 이런 데 명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저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하고도 관계 있다 봐요. 이재명 대표도 이게 물러났으면 또 모르지만 예. 연임한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2조 심판론을 강하게 주장했으니까 이재명의 대항마는 역시 한동훈 내다. 지금 이게 지지율도 1, 2등이잖아요. 예. 이것도 이게 의식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세 번째 중요한 게 이제 홀로서기에서 나만의 한동훈의 정치가 뭔지 보여주겠다. 예. 그때는 얼떨결에 등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의 갈등 충돌이 있었고 제대로 이게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한동훈의 정치가 뭔지 예. 이걸 못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홀가분하게 대통령과 독립해서 홀로 서가지고 예. 이제 나만의 정치, 홀로 서기 한동훈의 정치가 뭔지 한번 해보겠다. 예.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아마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마음이 좀 기운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두 분은 출마할 거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그 근거와 배경이 될 수 있는 걸 다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제가 요거는 김상일 평론가께요. 네. 반대쪽으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모습만 보이지. 그렇다는 건 고민이라고 일단 짐작이 되는데 그렇죠. 가장 큰 고민 하나를 딱 찝는다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예.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이요? 지금 뭐 사례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동안? 이재명 대표 사례. 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비판들을 하셨나요? 사실 이렇게 여당에서 그동안 비판이 많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럼 좀 사과부터 좀 하시고 그런 말씀을 좀 하셔야지. 너무 뻔뻔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예, 거다. 그리고 지지율이 깡패라고요? 예. 이재명 대표 77% 얻었습니다. 그때. 예? 이런 얘기 하려면 이렇게 말 바꾸려면 좀 어느 정도 사과하셔야죠. 그리고 지금은 총선 패배가 대통령실에 훨씬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때리는 거에 대한 동정론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게 돼버리고 그 순간 두 번째로 책임이 큰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게 부각이 됩니다. 대통령 다음 책임자라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물러나서 책임지고 물러난 모습이 상식에 맞고 예. 그런 사람을 때리는 게 맞지 않다라는 동정론이 있는 건데 그것을 마치 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조급한 정치인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죠. 방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잠시 몇 분 얘기했는데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실 공식적으로 본인이 얘기한 바가 없어요. 지금 총선 이후에는. 근데 사진으로 다른 분들이 찍은 사진이 올라가면서 계속 주목받고 있는 건데 자, 그런 반면에 여기 보시면 3명의 정치인이 등장하죠.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여기는 본인 스스로 어떤 행사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몫을 내고 있어요. 뭐 저출산 연금개혁 세미나, 보수개혁 세미나, 의료 시스템 공정. 최근에 현안인 이슈를 가지고 세미나와 공청회 등등등 행사를 주최하고 있거든요. 몫을 내고 있고요. 그런데요. 윤경호 소장님. 뭔가 활동을 하는데 주목도, 정치권의 주목도는 떨어집니다. 이거는 뭡니까?
저 세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서 예. 나는 이거에 강점이 있다. 나는 이런 경력을 쌓아왔다. 예. 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라도 있잖아요. 나경원 뭐 저출산 무슨 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물론 짧게 하고 말았습니다만 예. 그걸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거. 윤상현 뭐 보수개혁 맨 먼저 아마 저 쌤이나 선거 끝나고 그렇습니다. 시작 뭐 페인 분석 세미나도 했고. 먼저 했죠. 반성하겠습니다. 뭐 그거잖아요. 안철수 본인이 의사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 좋아요. 한동훈 위원장은 여당 대표 비록 완장을 지명에 의해서 찾던 뭐 그런 점에서 저는 항상 정통성의 부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대표로서 지난 4개월간 활동을 하면서 예. 앞으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거를 끌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라도 기억나는 거 있나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 배웠다. 정치판에 들어와서 상대방 야당 대표 헐뜯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고 하는 거에만 몰두했잖아요. 흔히 말하는 2조 심판론. 그 이외에 기억이 안 남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지지를 보내는 건 뭡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전체가 아직 반성을 못하고 있는 거다. 정당이라는 게 선거에서 또는 선거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야 되잖아요. 예.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서로 아웅다웅하고 자기들끼리만 뭐 밥그릇 나눠 먹는 걸로 정당이 유지되면 됩니까? 저 같은 제3자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정말 이번 선거에 철퇴를 맞고 매를 맞고 나더니 반성을 하는구나. 그래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예.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구나. 이렇게 연장이 돼야지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이 다시 등장하면 물론 평가 주기가 짧아진 거 이거 하나는 놀라운 일이에요. 대개의 경우에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예. 그 선거에 책임이 누가 있느냐를 따지고 난 다음에 당대표를 했던 분들은 대개 뭐 해외 뭐 연수, 유학 또는 뭐 칩거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몇 개월 아니면 1년 정도는 그래도 갔던 게 우리 과거의 전례 아니에요? 네.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재등판을 얘기하잖아요. 옆에서 부추기잖아요. 상당히 전략적이에요. 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 이미 뭐 얘기하셨습니다만 예견하셨습니다. 한동훈 출마는 이제 기정사실 같아요. 그러면 오송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최상병 순직이나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투영된다는 비판 그거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외연이 확장되고 어떻게 중도를 끌어들이겠습니까. 예. 전 그런 점에서 좀 한심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조금 현 상태돼서 끊임없이 좋은 말로는 쓴소리,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굉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분. 오늘도 뭐 또 나왔습니다. 지금요. 화면 좀 보시죠. 홍준표 시장인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씁니다. 여기 보면 이 애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애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또 기대겠다는 당 미래 있나? 그리고요. 문재인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저렇게 표현하네요. 배알도 없다. 그 애 밑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약간 이런 투입니다. 뭐 오늘 내용이 많은데요. 핵심만 딱 또 두 대목 전해드렸는데 이준우 전 의원 애요. 애. 근데 일단 보면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보다 19살이 많더군요. 네.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 나이로 보면 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검사 선배기도 하니까요. 근데 정치인끼리 공식적으로 이렇게 애라고 보는 글을 올리는 게 있는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좀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31살 차이가 나는 이준석 대표한테는 꼬박꼬박 이 대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차이점, 이 차이를 두는 건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그래도 법무부 장관 하셨고 비대위원장 하셨는데 그런 분한테 애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또 홍준표 시장은 거친 언사로 주목을 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어떤
자기만의 노하우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노하우요? 예, 자기가 이제 주목받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노하우는 나는 거친 언사야, 사이다 발언이야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홍준표 시장에 대한 이제 한계가 아마 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저런 말을 하는 의미가 네. 두려움의 역설적 표현이다라고 생각해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경선 가면은 실질적으로 맞붙을 수 있는 위력적인 존재인 거지만 이준석 대표와는 경쟁 관계가 그렇게 뭐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을 예. 저렇게 호칭을 깎아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좀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시장이 사실 저런 말씀하실 자격이 없는 게 예. 2017년 5월에 홍준표 시장이 대선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예. 대선 출마하고 패배했는데 바로 2달 뒤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 대표가 됐어요. 본인은 대선 출마하고 실패하고 전당대회에 나와서 바로 당 대표가 됐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총선 실패했다고 대선도 아닙니다. 지금 말아먹었다는 표현까지 네, 나오고. 말아먹었다는 저는 좀 거친 표현을 예. 써서 총선 실패했다고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 저거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저런 언행들을 보면은 애매모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남자 얘기 막 하고 상남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자세히 들어보면요. 아니 그 대통령의 자리를 말하는 건지 예. 남편의 자리를 말하는 건지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예. 아니 남편의 자리만 있고 남자의 역할만 있는 거고 대통령의 역할은 없는 거냐라고 또 뒤집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저런 발언이 좀 애매모호하고 오히려 돌려깎기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홍준표 이제 시장이 저런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고 모호성 때문에 공감을 받기 어렵다 그런 생각합니다. 최근에 홍준표 시장의 여러 가지 이 모습,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이 모습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논평을 좀 하셨네요.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라든지 이런 식의 견제 흐름들이 역설적으로 출마의 명분을 줘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사람이 왜 대통령 편을 들고 해서 누구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김상일 평론가. 홍준표 시장의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 의도대로 흘러갈까요 지금?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을까요? 한동훈 대표의 그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수호신이 있다. 홍신. 아, 수호신의 이름이 홍신이라고요? 홍준표, 신평. 아, 2명이네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함으로써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동정론을 불러일으키고 동정론. 몸집을 키워주고 다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누구를 때리면 그 사람이 더 정치적 책이 높아진다는 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은 진짜 좀 판단력이 굉장히 많이 흐려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전에 아까 문자 보세요. 애 표현. 애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른. 총선을 말아먹은 어른으로 바꾼다고요? 네. 무슨 뜻입니까? 그건 어른. 대통령. 아. 네? 왜 애니까 오히려 애는 좀 봐줄 수 있죠. 네? 어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른. 네? 갑자기 또 방향을 좀 확 틀으셨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의 그 표현 애도 문제지만 내용도 이게 두 가지 문제가요. 총선을 이제 말아먹었다는데 그때 등판 시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대개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본인이 나오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억지로 모셔온 거 아니에요. 제가 상고초래해서. 그리고 본인이 배지도 안 달았어요. 그렇죠. 누린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정말 당을 위해서 본인은 아무 누리는 것도 없이 당을 돕기 위해서 순수하게 나왔는데 결과가 좀 이게 안 좋다 해서 이렇게 말아먹었다는 표현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대선 때 홍준표 시장이요. 24% 얻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위원장 그래도 45% 얻은 거예요.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재인의 사냥개라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요구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할 때 차장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 할 때 반부패 부장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문재인의 개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 위에 같이 수사했으니까 개라는 거 아닙니까? 어른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저격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띄워주는 건데 제가 보기에 우리 김상일 평론가는 홍조라가 홍신이라 했잖아요. 홍신. 저는 이제 뭐 심평 교수는 별로 논하고 싶지도 않고요. 예. 그 무게감이. 예. 저는 홍조가 띄워준다 봐요. 홍조요? 예, 바로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요. 예. 조국 대표입니다. 이분이 계속 1호 법안을 한동훈 특검법을 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계속 밟으니까 떠는 거예요. 조국하고 저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뭐 홍신도 나오고요, 뭐 홍조도 나고요, 뭐 신조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다. 아까 대기실에서 이렇게 말을 맞추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뭔가 아무튼 분위기는 모락 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